암천귀로 삼부, 혈세 그리고 도산검림, 제3화. 납치된 아린, 삼절도의 그림자. 항주의 작은 어촌, 제난의 서막. 상유천당 하유소항. 하늘에 천당이 있다면 땅에는 항주와 소주가 있다. 아름다운 항주의 밤은 여느 때처럼 고요했다. 촌장 집의 창문 너머로 영롱한 별빛이 희미하게 비쳤고 자장가처럼 들리는 파도 소리가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깊은 밤, 마을 중심에 있는 마을 공동 곡식 창고에서 불길이 치솟으며 화마와 폭발음이 마을 전체를 흔들었다. 쾅! 갑작스러운 폭발음에 촌장은 잠에서 깨어 허겁지겁 밖으로 뛰어나갔다. 가열찬 불길은 이미 창고를 집어삼키며 사방으로 번지고 있었다. 검은 연기는 하늘로 치솟았고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아기다툼으로 우물가로 몰려들었다. 불이다. 모두 일어나. 불이야? 불이야? 촌장의 목소리가 고요한 밤을 깨우며 마을 곳곳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이 물동이를 들고 달려오고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품에 안겨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나 불길은 점점 더 거세져 갔다. 이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리고 불길 속에 숨어있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마을의 혼란을 틈타 움직이는 암천의 절대 무사, 살숨은 즉참되었다. 검은 옷으로 몸을 감싼 그들은 불빛에 흔들리지 않는 차가운 눈빛으로 목표를 주시하고 있었다. 목표는 유성문이다. 재난은 단지 목적을 이룰 과정일 뿐. 흑영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암천의 살수들은 마을 중심에서 곧장 촌장 집으로 향했다. 그들의 발소리는 연기와 불길 속에서 전혀 들리지 않았고 그들의 기척은 바람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 한 살수는 조용히 촌장 집의 뒷문을 열고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의 손에는 비검이 들려 있었고 그 검날은 빛을 반사하지 않았다. 다른 살수들은 마을 곳곳에 숨어 상황을 감시하며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촌장 집안에서 잠들어 있던 유성문은 갑작스러운 불길과 사람들의 비명에 눈을 떴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붉은 빛과 연기를 본 순간 그는 이 상황이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건 계획된 공격이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검은 옷을 걸쳤다. 창문 틈으로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들을 포착한 그는 자신의 몸을 긴장시키며 살기를 감지했다. 그의 몸은 이미 본능적으로 싸움에 대비하고 있었다. 왔군. 그는 조용히 속삭이며 방문을 열고 나섰다. 그의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마당에 서서 숨을 고른 그는 단전 내가 공부의 내기를 운기하여 돌리고 진기를 손끝으로 집중시키며 머리로는 주변의 기운을 읽기 시작했다. 그의 감각은 연기 속에서도 명확하게 적들의 기척을 정확하게 포착했다. 살수들은 호련히 움직여서 신형을 놀렸고 조용히 촌장 집을 포위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손에는 비검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선두에 있던 살수가 손짓하자 나머지 살수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그들의 공격은 매우 치밀하고도 또한 지독히도 은밀했다. 유성문은 살수들이
접근하는 순간 즉시로 기감하였고 몸을 날려 첫 번째 공격을 피했다.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손끝에서 형체 없는 강력한 기운이 뻗어나가더니 가장 가까운 살수의 목을 강타했다. 살수는 짧은 신음과 함께 맥없이 쓰러져 버렸다. 그러나 남은 살수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협공을 이어갔고 유성문은 그들의 비검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막아냈다. 휘 또다시 그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기운이 살수 2명을 동시에 날려버렸다. 그러나 뒤이어 나타난 살수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측면을 노렸다. 유성문은 그들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몸을 낮추며 반격을 준비했다. 스스스스 그의 손끝이 크게 허공을 그리자 강렬한 기운이 뿜어져 나와 살수들의 비검을 튕겨냈다. 그의 동작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유려했지만 동시에 치명적이었다. 살수들은 그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둘씩 쓰러져 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흑영 대주의 계략 일부에 불과했다. 마을의 혼란이 극에 달한 순간 흑영은 직접 움직였다. 그는 연기의 혼란 속에서 촌장 집으로 숨어들어 아린을 납치했다. 어린 그녀는 그의 소나귀에 붙잡힌 채 비명을 질렀다. 살려주세요. 그녀의 외침은 짧았다. 유성문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녀가 사라진 후였다. 남겨진 것은 그녀가 착용했던 팔찌 한쪽뿐이었다. 유성문은 그 팔찌를 조용히 주워들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냉혹하게 변했다. 흑영 너구나. 다음 날 아침 촌장 집에 흑영의 서신이 도착했다. 서신에는 간단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삼절도로 와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데려가고 싶다면. 유성문은 서신을 읽으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손끝이 서신을 접으며 굳어 있었다. 그는 길을 떠날 준비를 하며 조용히 말했다. 아린을 반드시 구하겠다. 성문은 두 주먹을 꽉 쥐었고 그의 손에서 뼈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그는 홀로 배를 타고 2시즌 만에 삼절도에 도착한 유성문은 예리한 눈빛으로 좌우를 살피며 곧바로 주변의 기운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곳곳에 치밀한 함정이 숨겨져 있었고 살수들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 함정을 피해갔다. 첫 번째 함정은 땅속에 숨겨진 칼날이었다. 유성문은 발끝으로 땅을 살짝 눌러 기운을 감지하고 몸을 튕겨 올렸다. 칼날이 튀어나왔지만 그는 이미 공중으로 신형을 날려 가볍게 피해 있었다. 두 번째 함정은 독이 묻은 화살이었다. 나무 위에 숨어있던 살수들이 일제히 화살을 쏘아댔지만 유성문은 그들의 움직임을 미리 간파하고 화살이 닿기 전에 몸을 낮췄다. 쓱 그의 발끝에서 형체 없는 기운이 뻗어나가 나무 위에 숨어있던 살수들을 강타했다. 그들은 짧은 비명을 지르며 땅으로 떨어졌다. 마침내 유성문은 여러 함정과 살수들의 살인 절해를 분쇄하며 삼절도의 중심부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흑영과 그의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중앙에는 아린이 묶인 채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특 23호 드디어 왔군. 흑영은 비검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아린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너는 선택해야 한다. 흐흐흐흐.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내 목숨과 그녀의 목숨.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유성문은 아린을 지켜보며 차분히 말했다. 참으로 간악하고 얄팍한 수군. 망설일 것도 없구나. 내 목숨을 가져가라. 그녀를 해치지 않는다면. 흑영은 미소를 지으며 독이 담긴 잔을 건넸다. 유성문은 망설임 없이 그 잔을 받아 들고 마셨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결의가 서려 있었다. 흑영의 손끝에서 넘겨진 잔은 짙은 검은빛이 감돌았다. 유성문은 잔을 든 손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차분해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온갖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었다. 독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함정인지 모를 이 잔을 마시기 전 그는 아린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아린아, 너를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 그는 속삭이듯 중얼거리며 잔을 입에 가져갔다. 찰나의 순간 흑영의 미소가 한층 더 짙어졌다. 그리고 잔을 비운 유성문은 눈을 감았다. 목으로 넘어가는 액체는 독특한 향을 풍기며 그의 몸속으로 퍼져나갔다. 군자상과 천일치. 무림에서도 최고라 불리는 약재지. 내가 지금 당장은 무사할지 모르겠지만 곧 몸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공력을 잃게 하고 잠들게 하는 수라. 흑영은 비웃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만과 승리감이 가득했다. 잔을 비운 직후 유성문은 자신의 기운이 급격히 흩어지며 억제되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끝까지 흐르던 강렬한 내공은 마치 얼음처럼 멈춰버렸다. 몸이 점점 무거워졌고 그의 시야가 희미해졌다. 내가 아무리 전설의 특 23호라 해도 또한 제 아무리 강하더라도 이 약을 버틸 수는 없다. 내가 기억을 잃었다는 것은 알지만 내게는 그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 오늘 이곳에서 너의 전설을 새로 써야겠구나. 흑영의 목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유성문은 땅에 무릎을 꿇으며 숨을 고르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반응하지 않았다. 스승님? 아린이 묶인 채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유성문을 향한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다. 흑영은 비검을 손에 쥔 채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유성문의 머리 위에 비검을 겨누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묻지. 내가 정말 살고 싶다면 나와 협력하라. 내 과거로 돌아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내 목숨과 이 여자의 목숨을 살려주마. 흑영의 제안은 그의 귀에 들렸지만 유성문은 그 말을 곱씹으며 자신과 싸우고 있었다. 그의 기억은 여전히 희미했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무공의 흐름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본능은 외쳤다. 절대로 그들에게 굴복하지 마라. 그러나 그의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그의 시야는 어두워졌다. 아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점점 더 멀어지는 듯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이들이 나를 두려워하는가? 그의 내면에서 뭔가가 꿈틀거렸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미한 빛이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 빛은 그의 기억 속 어딘가에 잠재된 무언가를 자극하고 있었다. 흑영. 내가 내 말대로 하겠다. 하지만 그녀를 먼저 풀어줘라. 그리고 아린을 속히 어촌 마을로 돌려보내다오. 유성문은 마지막 힘을 짜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결단력이 서려 있었다. 흐흐흐. 훌륭하다. 내가 협력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흑영은 비검을 내려놓으며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부하들이 아린을 묶고 있던 밧줄을 풀자 그녀는 비틀거리며 유성문에게 달려갔다. 스승님, 괜찮으세요? 아린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유성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향해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계획이 숨어 있었다. 흑영은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녀석들을 데려가라. 이제부터 그는 내 것이다. 그의 부하들이 유성문의 몸을 들어 올리려 다가왔을 때 갑작스럽게 유성문의 손끝에서 미약한 기운이 뻗어나왔다. 그 기운은 살수들 중 한 명의 목덜미를 정통으로 가격하며 그를 쓰러뜨렸다. 뭐야? 내가 아직도 힘이 남아 있었단 말인가? 흑영이 놀라며 비검을 들어 다시 공격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유성문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린을 살려준 것은 고맙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그는 마지막 남은 내공을 짜내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흑영의 부하들이 동시에 그를 제압했다. 그의 몸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흑영은 유성문을 포박한 채 말했다. 넌 내 계획의 핵심이다. 내 녀석을 어떻게 하든 암천의 도주에게 데려가야 하니 말이다. 내가 너를 완벽히 장악한 순간 너는 다시 암천의 전설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내 힘을 완전히 꺾어야 한다. 흑영은 아린을 촌장 집으로 돌려보내며 말했다. 이제 돌아가라. 너의 스승은 내게 맡기도록 해라. 아린은 유성문을 놓치지 않으려 했지만 부하들이 그녀를 강제로 끌고 나갔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외쳤다. 스승님, 제발 살아 돌아와 주세요. 삼절도의 어둠 속으로 끌려가는 유성문의 모습은 한없이 고독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꽃이 살아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내가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너희를 끝내겠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흔들리는 삼절도의 중심부. 그곳은 유성문과 흑영, 그리고 살수문의 운명이 결정될 마지막 격전지가 될 것이었다. 천일취의 약효는 강력했다. 유성문은 감각을 잃은 채 차가운 돌바닥 위에 누워 있었다. 그의 주변은 고요했다. 손끝에서조차 기운을 느낄 수 없었고 온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미록은 삼절도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다. 이곳은 암천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비밀스러운 감옥이었다. 스승님, 반드시 구하겠습니다. 아린의 마지막 외침이 희미하게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나 그의 눈꺼풀은 무거웠고 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기
미록의 거대한 철문이 열리며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흑영은 묵직한 걸음으로 들어왔고 그의 뒤에는 암천의 도주, 천수묘랑 정옥이 서 있었다. 정옥의 모습은 위엄이 넘쳤다. 흰 수염이 가볍게 흩날렸고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는 듯 날카로웠다. 이자가 바로 특 23호인가? 정옥이 묻자 흑영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예, 도주님. 그는 이미 천일치와 군자산의 약효로 완전히 제압되었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유성문에게 다가갔다.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낮게 읊조렸다. 역시 뛰어난 자로군. 그러나 아직 그의 과거는 오리무중이다. 2해 전에 태풍에 휩쓸려 이곳으로 온 자가 이렇게 뛰어난 무공을 지니고 있을 줄이야. 우리의 1000가지 살인 기회를 단 1년 만에 대성하고 대체 23호의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겠군. 2년 전 거대한 태풍이 삼절도를 휩쓸었다. 그날 밤 암천의 살수들은 폭우 속에서 의식을 잃은 유성문을 발견했다. 그의 몸은 칼날에 베인 상처와 흙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기이한 점이 있었다. 그가 품고 있던 무공의 기운은 단순한 무리민의 것이 아니었다. 이 자를 데려오라. 정옥의 명령으로 그는 삼절도로 옮겨졌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그가 곤륜도선, 즉 절세 고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무공의 재능은 천재적이다. 살수문의 기술을 가르쳐 본다면 암천의 최강 살수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삼절도 도주, 정옥의 판단은 냉철했다. 그는 중원 강호 무림에 존재하는 3대 살수문, 암천의 천주요, 삼절도 도주였다. 그는 유성문이 기억을 잃은 상태를 활용해 암천의 살인 기술을 가르치기로 했다. 암천은 가르침은 매우 강력하고 잔혹했다. 유성문은 기억을 잃은 채 매일같이 강도 높은 살수문의 절해를 훈련받았다. 첫 번째 가르침은 감각을 단련하는 것이었다.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채 숨소리만으로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훈련으로 이어졌다. 살수는 그림자다. 상대의 기척을 읽고 그보다 빠르게 움직여라. 암천의 3대 살수 귀영은 직접 그의 스승 역할을 맡아 엄격하게 가르쳤다. 그는 유성문의 내공과 움직임이 보통의 무리민과는 다른 차원임을 곧 깨달았다. 살수문에서 가장 난이도 높은 신법, 유음지조와 천원사를 유성문은 단 몇 달 만에 완벽히 익혔다. 이후 유성문은 암천에서 30번의 암살 임무를 맡았다. 그의 목표는 모두 무림에서 명성을 떨치는 고수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귀풍, 귀신의 바람 같았고 그의 기운은 상대를 압도했다.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유성문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지만 정신은 과거의 암살 임무 중 하나를 되짚고 있었다. 30번의 암살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임무는 4번째였다. 그는 그날 밤 한 작은 성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목표는 명나라 조정에서 힘을 키우던 야심가 손양위라는 남자였다. 손양위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백성들을 착취하며 암암리의 무기를 비축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죄는 암천의 세력 확장에 매우 심각한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었다. 임무는 간단하지 않았다. 손양위의 성은 철저히 방어되어 있었고 그는 평소에도 자신의 경호를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유성문은 도주의 명령을 받고 성 주변을 며칠간 관찰하며 약점을 찾아냈다.
결국 그는 손양위가 매일 밤 깊은 연못에서 목욕을 즐긴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날 밤 유성문은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는 암천의 살인 기회 중에 벽호공을 이용하여 성벽을 기어올라 조용히 경비병들의 기척을 피했다. 그의 몸은 이미 살수로서 완벽히 훈련되어 있었고 그의 움직임은 마치 부드러운 바람처럼 가벼웠다. 쓱! 유성문은 성의 깊은 정원으로 숨어들었다. 이때 손양위는 평소처럼 연못 가장자리에서 홀로 술을 마시며 목욕을 즐기고 있었다. 경호원들은 멀찍이 떨어져 있었고 그 순간이 바로 유성문의 기회였다. 그는 나뭇가지 위에서 몸을 숨긴 채 목표를 정확히 겨냥했다. 그의 손끝에서 얇은 침이 뿜어져 나갔다. 침은 무음으로 손양위의 목 뒤를 꿰뚫었다. 그는 단 한 번의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연못 속으로 천천히 쓰러졌다. 그러나 임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경호원 중 한 명이 손양위가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즉시 경보를 울렸다. 성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유성문은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고 빠져나와야 했다. 침입자다. 잡아라. 그는 검을 뽑아드는 대신 주변의 지형과 어둠을 이용해 경호원들을 농락했다. 그의 발걸음은 소리를 내지 않았고 그의 숨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결국 그는 성벽을 넘어 숲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손양위의 죽음은 명나라 조정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암천의 존재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것이 바로 암천의 방식이었고 유성문은 그 방식에 완벽히 적응해 있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